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1단원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이 단원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에 집중을 하는데, 기체에서 가장 민감한 거는 압력하고 온도예요. 근데 첫 번째, 압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잡아봅시다. 물론 물리나 화학에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 샤프나 볼펜 있잖아. 마침 여기 있네요. 이런 볼펜을, 이거는 이제 모양상 그렇게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양쪽에 손가락을 놓고 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고 하면 여기만 아프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양쪽의 손가락이 볼펜을 미는 힘은 같기 때문에 볼펜이 정지해 있죠. 평형 상태로. 하지만 왜 여기만 아프냐? 여기는 면적이 좁잖아. 반대편은 면적이 넓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야. 물론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이 공식이지만 F의 크기는 PA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 압력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 단위 면적당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기체는 누르고 있지 못하잖아. 하지만 기체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가 물원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덤으로. 잘 봐봐.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당 운동의 변화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잖아. 요 부분 공식을 풀면 m 델타 v는 f 델타 t가 되죠. 뭐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서 힘을 뽑아내느냐? 여기서 뽑는 거야. 힘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운동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이게 F는 MA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요 공식이 아니라 델타 T분의 P로 가서 뭐 공식이 더 복잡하게 가는데 결국 뭐다? 임팩트. 결국 충돌에 의해서 단위 벽에 전해지는 힘을 기체의 압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충돌이다 설명하면 되는데 니는 물원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하나 끼워주면 좋겠지. 이게 사실 물2의 연력학 가면 왜 아까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인지 여기서부터 증명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막 증명이 들어가다 보면 그 공식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액체나 고체에서 특히 액체는 부력 이야기를 할 때 면적을 누르는 힘, 고체 같은 경우 수직항력이 돼버리겠죠? 맞지? 하지만 기체에서는 뭐가 된다 결국? 결국 m 델타 v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뭐다? 단위 시간당. 즉 뭐다? 큰 질량이 무거운 입자가 와서 부딪혀도 압력이 커지고 입자가 빨리 달려서 부딪혀도 압력이 커지고 같은 시간에 따다다다다당 많이 부딪혀도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지? 자, 요런 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체의 압력이란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따라서 충돌 횟수가 증가되는 방법은 입자수가 늘면 되죠. 맞지? 입자수가 늘거나 또 결국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속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1회 충돌 시 그 질량이 커지거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다루는 일이 상당히 적단 말이야. 결국은 뭐다? 입자가 늘거나 온도가 늘면 충돌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연력학이면 이런 거 연력. 여기에 P0, V0, T0, 여기도 P0, V0, T0인데 여기에서 요쪽에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단열이라고 치고 얘가 올라가니까 속력이 증가해서 충돌이 늘어나니까 얘가 증가하고 요 힘과 요 힘에서 만들어주는 여기 면적당 미는 힘이 달라지니까 이 피스톤이 요쪽으로 밀려가겠지. 언제까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뭐 요런 거 이제 연력학 1법칙 문제 풀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어쨌거나 결국 충돌이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고. 그럼 우리 고무풍선 같은 거 예를 들어보자고. 고무풍선의 자체의 탄성력은 없다고 칠 때 결국 내부에서 밖으로 미는 내부 기압과 맞지? 밖에서 누르는 외부의 압력 차이가 요 똑같은 면적에다 어차피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크면 풍선은 팽창해 나가겠죠. 혹은 외부의 압력이 감소돼서 풍선은 팽창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압력 차이가 생기면. 그 과정으로 이 안에 있는 기체 부피. 기체의 부피라는 거는 기체 입자들에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입자가 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인 거야. 그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커질 거 아니야. 변화가 되겠죠. 혹은 만약에 이 교실만한 어떤 실험장치에 기체 입자 100개가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쳐. 부피가 반으로 줄면 충돌하는 박자수는, 빈도수는 증가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충돌수가 2배로 늘 거 아니야. 그럼 압력이 2배로 늘겠죠. 응? 이런 것 등등등에 대해서 보일이 이거 원소론 할 때 나오는 실험인데 제2자간 실험을 하다가 원래 제2자간 실험을 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실험을 한 건데 연속설이 틀렸다는 검증과 함께 나타난 공식이 이거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응?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서 결국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 연력할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그래프죠. PV 그래프에서 반비례한다. 이거 등온선이잖아. 이게 등온 변화 자체가 사실은 보일 법칙이에요. 연력학 1법칙에. 그걸 따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애시당초 이게 보일 법칙.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개념이 이거지.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연두색 사각형의 넓이는 어떨 것이다? 그치, 같겠지. 왜? 이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PV는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다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부피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온도 변화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연력학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이런 등온 과정에서 왜? 보일 법칙은 이 제2자간 실험을 하면서
뭐는 일정하게 낮다?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PV의 관계를 검증했고 그게 보일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정리. 제2장한 실험이 뭐였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은 어떤 물체를 계속 나누다 보면 농도가 옅어져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기체 성분에는 당연히 원소들이 있을 거니까 얘들의 농도를 높이면 뭔가 뿅 하고 나타난다라는 역설계를 이야기할 수 있죠. 유리관을 이렇게 J자 형태로 휘은 뒤에 여기에 수은을 채워놓고, 그럼 여기 공기가 들어있겠죠? 여기에 수은을 계속 채워서 여기서 누르는 압력을 만들어준 거야. 그럼 여기 공기는 압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공기의 여기 압력이 증가해서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압축을 해도 여기에 뭔가가 뿅 하고 안 나타났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계산식이 이거야. 이거 증명한다고 해서 나온 게 이거라고 원래. 그리고 이게 설명이 되려면 결국 뭐다?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감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개념으로 설명이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보일 법칙이야. 그러니까 원래 기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근데 그 연구가 다른 원소론에서 이 연구가 기체 부피 연구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칙성이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샤를 합시다. 오늘 학습은 갈 거예요? 응. 이론 설명 싹 다 해버리고 속 편하게. 응. 어디까지? 175까지? 좀 이따가 내가 어느 페이지까지인지 찾아보면 된다. 미래 교과서? 미래엔? 대한 교과서. 아니? 좀 이따 자료 찾아봐야지. 자, 두 번째, 온도. 결국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쉴게요. 입자의 간격, 요게 이제 나중에 2학년 과정에 물리 파트 열팽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일단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겠죠. 이 인력을 만드는 거는 결국 만유인력하고 전기력이에요. 입자 사이에 청력이 만들어지는 거는 전기력과 자기력이란 말이야. 물론 여기도 자기력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원래 자기력은 되게 미비해요. 없는 입장 물질들도 더 많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자,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입자 운동이 막 활발하게 운동할 때 우연하게 운동 방향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면 만유인력의 크기도 커지고 전기력의 크기도 커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기력은 입자 자체가 전기적 극성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공유결합이라면 가운데 끼어있는 공유 전자쌍에 대한 양쪽 핵의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네들이 가까워져서 커지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청력에서의 전기는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전자구름 영역 있지. 원자 부근에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 얘네들끼리 실제로 겹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면 갑자기 청력이 급증해 버립니다. 너희들 네가 막 화학 공부하면서 이 그래프 본 적 있을 거 결합거리 그래프? 이 그래프. 그래서 그게 가장 낮은 에너지 여기서 결합거리가 만들어진다 배우잖아. 위에가 청력 그래프, 밑에가 인력 그래프. 왜 극단적으로 커지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전자구름이 겹치고 핵끼리 너무 가까워져서. 그럼 봐봐. 가깝게 갔을 때는 청력이 커지는 효과가 월등히 커지지. 결합거리보다 안쪽으로 갈 때는. 근데 멀어지면 청력도 약해지지만 인력도 약해진단 말이야. 그럼 입자운동이 막 활발하게 운동하는 동안 언제가 제일 편하겠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어느 위치가 제일 편할까? 운동이 활발해지면 붙는 것보다 멀어지는 게 더 편하겠죠, 입자운동. 화학이든 물리든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편한 게 장땡이나 에너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맞지? 공부해보니까 더 그렇죠. 그럼 봐봐. 입자 온도가 낮아서 운동이 낮아져서 결국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지면 굳이 붙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운동의 증가는 결국 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리 증가 요인을 나타나. 그래서 뭐가 된다? 팽창한. 이게 부피란 말이야. 그러면 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하는 거죠, 결국.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결국은 간격의 증가로 부피도 증가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학자가 샤를이에요.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샤를 법칙은 VT는 V0의 1 플러스 273분의 T도씨가 되지.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온도에 따른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부피가 0이 될 것으로 추정하죠. 그지? 근데 요거 봐봐. 요거 공식을 좀 전개해 볼게요. 요렇게 되지? 요 숫자 보이냐? 요게 지금 우린 섭씨 온도잖아. 그럼 뭐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식을 바꿔버리면 V 켈빈은 273 켈빈에 대해서 273분의 켈빈으로 가죠. 맞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켈빈분의 V 켈빈이 273분의 V273이 돼서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진다? 온도에 따른, 여기서는 이제 켈빈 온도죠. 부피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되게 단순해지죠. 어떤 기체의 부피를 1.6배만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게? 이 식이었다면 지금 어떤 온도 T도씨일 때 부피가 지금이 딱 100인데 얘를 16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풀어야 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역산해서 0도씨의 부피를 구하고 그 0도씨의 부피를 160으로 만드는 T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샤를 법칙 이 복잡한 걸 2번이나 돌려야 돼. 그죠?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여기 온도가 K일 때 부피가 K0일 때 V0잖아.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원하는 건 뭐야? 1.6V0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지. 그냥 온도는 1.6K0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연력학, 이 절대온도라는 개념.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더하기 273을 쓰는 이 절대온도를 바탕으로 해서 연력학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온도는 가급적이면 켈빈 쓰게 되잖아. 켈빈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 왜? 이렇게 간단한데 이 고생할래? 가 되는 거지. 이게 샤를 법칙의 설명은 결국은 뭐다? 부피라는 게 절대 온도에 비례, 진짜 정비례하는 겁니다.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그게 절대 온도가 되면 확실하게 설명이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즉 샤를은 온도가 증가했을 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의 규칙성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일 법칙의 예, 샤를 법칙의 예 구별해서 옳은 것 틀린 것은 당연히 반드시 100% 무조건 나오는 거지. 이거 뭐 내가 강조해주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들이다 외워야죠.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네가 상상하면 돼. 이게 지금 샤를 법칙은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할 때.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였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다? 보일 법칙은 PV가 일정하다 했죠. 샤를 법칙은 T분의 V가 일정하다죠.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 해서 T분의 PV 값도 일정하다가 되고. 근데 이 일정한 게 아보가드로가 되면 기체 몰수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1몰 T273 켈빈 P1기압 부피 22.4리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체 상수로 잡으면 0.08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뿅 하고 나타나지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 중등 시험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고등화학 총정리를 하고 있을까요?가 되는 거지. 근데 공부한 거 이렇게 써먹으면서 그거랑 이거랑 연결되니까 그거 활용해서 이거 풀 수도 있고 이걸로 그거 헷갈리는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정리. 예, 이렇게 해서 수업